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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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특별한 리뷰를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바로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리뷰를 찍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차량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 오늘은 바로 막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따끈따끈한 신형,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신형이라는 타이틀에서 이제는 구형으로 바뀐 소렌토 하이브리드 각각 차량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우측에 있는 소렌토 신형, 이제 곧 출고가 될 차량이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소렌토 구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 장 팀장 개인 차량이라는 것을 미리 안내를 드릴 텐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차이점도 있는데, 우선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두 차량 모두 다 하이브리드, 이륜, 그래비티 라는 정도의 공통점이 있으면,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색상이 보시는 바와 같이 흰색이냐 그레이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 대한 차이, 그리고 실내 컬러에 대한 차이가 조금은 있다. 하지만 등급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능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리뷰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면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MQ4 소렌토가 사실 풀체인지가 되고 나서 엄청난 인기를 만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인기가 한때 엄청 심각했을 당시에만 따지더라도 출고 기간이 거의 2년 가까이 걸렸을 정도로 상당히 길었죠. 물론 지금은 반도체가 다시 수급이 원활하게 어느 정도 되어서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 1년 이상의 기간을 자랑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번 세대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이스리프트가 되었기 때문에 풀체인지급은 아니지만 거의 그와 버금갈 정도로 많이 바뀐 것이 바로 전면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가 가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패디가 된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로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차이 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 그 전에 그래비티 등급이기 때문에 그래비티 전용 파츠가 들어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크롬이 들어가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이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 처리가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드라이브 와이즈가 두 차량 모두 다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서라운드 뷰 카메라 이런 것들은 공통점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릴을 자세히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아 로고가 정중앙, 엠블럼이 정중앙에 있죠. 그리고 그릴 모양이 약간 평행사면형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반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신형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아 로고가 본넷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릴 형태도 앞서 보신 평행사변형의 사각형과는 달리 가로 형태로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이미지를 연상케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부 같은 경우, 지금 제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로 사실 조금 밋밋한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신형 같은 경우에는 무광 처리된 것도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더 퍼포먼스가 풍겨져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제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에어 인테이크가 뚫려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뚫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냐 아니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냐, 이렇게 미미한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전면부 뭐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겠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차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측면 바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가시죠. 측면에 대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우선 휠, 바퀴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인치에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인치로서 뭐 나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신형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래비티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18인치로 되어 있다는 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당연히 19인치가 이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일부러 휠 사이즈로 18인치로 축소를 시키되 연비는 조금 더 올려놓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장 팀장만의 추측인데, 뭐 디자인은 사실 개인마다 호불호가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둘 다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광 블랙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신형 소렌토가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비티 등급이기 때문에 그래비티 파츠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니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의 차이를 뽑으라고 하면은 모양새가 이렇게 두꺼운 것에 반면 이번 신형 소렌토는 이렇게 얄쌍하게 빠져 있고 그 아래쪽에 플라스틱으로 몰딩 마감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 미러가 외장 컬러랑 동일하게 화이트가 들어간 반면 이 차량은 그레이 컬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드 미러는 검정색으로, 요거는 신형이 조금 더 이쁘다라는 것을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몰딩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지금 보니까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B필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동일하게 블랙 하이글로시로 들어가지만 윈도우 몰딩이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레이 컬러가 들어가는 반면 신형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몰딩 부분 또한 블랙 하이글로시로 현재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그 외쪽으로는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크롬으로 가니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 외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루프렉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하이글로시, 샤크 안테나 이런 식으로는 어느 정도 동일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후면에도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이제 이렇게 후면에 대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후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요목조목 따지고 보면은 나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되겠는데요. 우선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한번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샤크 안테나가 있다, 그리고 그 모양새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예를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부분, 트렁크 리드 부분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라이트도 그렇고 모양새도 그렇고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형 소렌토가 조금 더 돌출이 되어 있는 형태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대박 그리고 조금 탐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빌트인 캠에 대한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왜 카메라가 두 개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대답을 해드리면은, 하나는 빌트인 캠 카메라가 맞고요, 하나는 바로 운전석에 앉았을 때 룸미러를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오프로드 혹은 산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옵션이 없었었고, 이번에 소렌토부터 룸미러를 통해서 렌즈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제가 이따 실내로 넘어가서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으로 내려오게 되면 라이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살짝 다릅니다. 자, 우선 기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딱딱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줄 형태의 헤드라이트가 되어 있지만, 이번 신형 소렌토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두 줄은 맞지만 위에가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뒤에 헤드라이트 또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느 정도는 크게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하단부 같은 경우에 또한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붙여져 있는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반면, 신형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초로워졌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후면도 제 차가 조금 더 이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내 리뷰를 하기 이전에 트렁크에 대한 용량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 승차 정원을 6인승으로 가지고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승차 정원이 5인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우선은 5인승 같은 경우에 트렁크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중형 SUV에 있어서 딱 거기에 걸맞는 공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은 그리고 2열의 시트를 접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폴딩 기능은 따로 2열 넘어가지 않으시고 트렁크 우측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예를 들어 버튼 하나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접히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차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폴딩을 다시 올리실 때에는 버튼으로 안 되기 때문에 2열로 넘어가셔서 다시 세워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제 차량 때부터 트렁크 매트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히든 스테이지를 여실 때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화전 제 차에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보여드릴 테지만 딱 이 정도의 히든 스테이지가 있어서 히든 스테이지 조금 작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든 스테이지가 뒤에 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도 있는데, 앞에가 더 대박입니다. 이런 식으로 히든 스테이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섹션 자체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고 깊이와 넓이 모두 다 충족을 할 수 있는 히든 스테이지인데, 스티로폼을 따로 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스티로폼을 빼면은 더욱더 하나로 통합이 된 넓은 히든 스테이지를 쓸 수 있다라는 장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소렌토가 5, 6, 7인승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이 되죠. 그래서
6인승을 만약에 선택을 하실 경우에 트렁크 배열은 이런 느낌이 난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개인적인 차량이다 보니까 짐은 조금 있는데, 만약에 3열의 시트를 다 올리실 경우에는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사실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써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6인승 시트에서 3열 시트를 이런 식으로 그냥 레버 하나만 잡아 당겨 주시면 여성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손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5인승의 승차 정원의 트렁크 용량과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히든 스테이지가 3열 시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인승의 최대의 장점은 4명이 탔을 때 독립된 시트를 통해서 조금 더 원활하고 그리고 쾌적하게 앉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끝으로 실내는 과연 어떤 게 바뀌어져 있는지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구형이 된 소렌토, 제 차량 먼저 한번 리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뭐 제 차량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현재 그레이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색 컬러의 시트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화사한 거는 사실이지만 보기 좋기도 사실이지만 안타까운 점은 관리를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좌측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메모리 시트 1번, 2번 해서 총 2가지를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탑승을 해서 한번 리뷰 다시 이어가 볼게요. 자, 실내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뭐 색상이 그레이 컬러이기 때문에 핸들이 흰색으로 되어 있고 바깥쪽은 블루 컬러로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제 차도 그래비티 등급의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은 전자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조금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이어진 듯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튀어나와 있어서 이러한 차이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단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바람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상단부 같은 경우에는 송풍구를 막았다가 열었다가 하실 수 있지만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송풍구를 막았다 열었다는 따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센터페시아 느낌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조금 버튼들이 보면은 버튼들도 물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터치 형식도 같이 섞여 있어서 나름 뭐 이거는 크게 저는 불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불만이 있다면은 이 공간이 너무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기존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기어 노브를 통해서 그렇고, 안에 우선 충전 패드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조율할 수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열선 핸들이라든지 오토 홀드, 그 다음에 힐 어시스턴트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드 브레이크와 주차 기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런 느낌을 현재 소렌토는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형 소렌토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신형 소렌토 한번 문을 열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선 도어 왼쪽을 보면은 뭐 크게 달라진 게 있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차량 모두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스피커도 크렐로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2가지로 지원이 된다는 점, 뭐 이 왼쪽 도어 쪽 부분은 사실 크게 차이점을 모르겠는데 빠르게 한번 탑승을 해서 진짜 차이점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탑승을 해보니까 차이점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점이 있다면은 바로 계기판과 디스플레이인데요. 아까 전에 제 차량 같은 경우에 턱이 있어서 높낮이가 서로 달랐지만 이번 소렌토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와이드하게 현재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커브를 통해서 훨씬 더 고급스러움을 자아내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디스플레이 또한 기존 차량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점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앙 메인 센터 부분 같은 경우에도 K8에 처음 적용되었던 이제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는데요. 지금처럼 공조기도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쓸어내리시는 이런 모션을 취해 주시면은 엔터테인먼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부분이 깔끔해진 것 같지 않나요?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훨씬 더 깔끔해졌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라든지 통풍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은 기존과 현재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송풍구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전에 제 차량에서 기억하시나요? 상단부와 하단부가 나눠져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상단부는 송풍구를 열었다 막았다 할 수 있지만 하단부는 안 된다 했는데, 얘는 그럴 것 없이 이런 식으로 다시 가로 형태로 돌아왔는데, 솔직히 이거는 부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송풍구가 제 차는 열었다 막았다 하는 조절이 위아래로 하다 보니까 바람 방향을 그냥 내리고 싶어도 잘못 조절하면 막히게 되는데, 얘는 그럴 걱정이 전혀 없죠.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소렌토의 단점을 여기서 이렇게 보완을 하여서
세로 형태가 아니라 가로 형태로 조절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기어 노브는 당연히 현재 이런 식으로 조그 셔틀로 동일하지만 하단부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 모드,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세 가지 모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즉 오프로드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 드라이브 모드 차이점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지문 인식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좋아졌다, 소렌토 정말 잘 만들었다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후면 리뷰할 때 기억나시나요? 혹시 렌즈가 두 개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형태의 룩미러가 이렇게 뒷유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살짝 당겨만 주시면은 거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뒤에서 보신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차이점 보이시나요? 자, 거울로 하냐 아니면 렌즈를 하냐, 자,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있다는 점. 실질적으로 2열은 뭐 시트 배열도 다르고, 그리고 시트 배열이 같다라고 한들 어느 정도 동일하기 때문에 뭐 크게 마무리는 안 할 것 같은데, 천장 재질로 하나 바뀌어집니다. 천장 재질이 신형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스웨이드 재질이라서 굉장히 부드러운 촉감을 현재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소렌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다시 나온 신형,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형에서 하루아침에 구형으로 된 두 차량을 놓고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다행히도 두 차종 모두 다 그래비티라는 등급이 맞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컬러라든지 승차 정원, 그 다음에 시트 컬러, 옵션 완벽히 100% 똑같이는 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는 분명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쉽게도 만나보고 싶어도 잔여 물량이 모두 다 끝나면은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질 소렌토, 하지만 이제부터 그 뒤를 이어갈 신형 소렌토가 있기 때문에 출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내놓았습니다.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신 분 언제든지 장 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연락 주시면 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오늘의 영상 어떻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